자, 우리 대한민국 경제학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합격 페이스메이커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많은 분들이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바로 먼델-토빈 효과라는 건데요.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죠? 괜찮습니다. 알고 보면 경제 흐름을 읽는 진짜 중요한 열쇠거든요. 자, 저랑 같이 이 비밀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물가 오르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먼저 들죠? 맞아요. 대부분 인플레이션은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그 고정관념에 아주 재미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몰랐던 인플레이션의 또 다른 얼굴, 지금부터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가볼까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면요, 우리가 가진 이 현금이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변해버립니다. 진짜예요? 손에 오래 쥐고 있으면 막 뜨거워서 데일 것 같으니까 빨리 다른 사람한테 넘겨버리고 싶잖아요. 돈이 정확히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왜 멀쩡하던 현금이 갑자기 이렇게 성가신 존재가 되는 걸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게 먼델-토빈 효과의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좀 딱딱하죠? 인플레이션 상승이 장기적으로 실질 이자율을 낮추고 자본 축적을 촉진한다. 괜찮아요. 지금은 그냥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눈으로만 한번 쓱 훑어보세요. 이 시간이 딱 끝나면요, 이 문장이 완전히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자, 이 복잡해 보이는 구조를 저랑 같이 한번 분해해 봅시다. 오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관계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렇죠. 물가가 오른다는 뜻이잖아요. 어제 1,000원 주고 사 먹던 과자가 오늘 1,100원이 됐어요. 그럼 내 주머니에 있는 그 1,000원의 가치는 어떻게 된 거죠? 당연히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금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손해를 보는 행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좀 유식한 말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돈을 다른 데 썼으면 벌었을 걸 포기하는 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아주 그냥 명쾌하게 보여주네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째, 여러분 지갑에 있는 10,000원짜리 지폐 가만히 놔둔다고 이자가 붙어요? 안 붙죠. 0원입니다. 둘째, 그런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물가는 계속 올라요. 즉, 어제 10,000원으로 살 수 있던 걸 오늘은 다 못 사게 된다는 거죠. 이걸 구매력이 감소한다고 하잖아요. 자, 이 두 가지를 딱 합치면 어떤 결론이 나오죠? 맞습니다. 내가 가진 현금의 실질 가치는 그냥 계속해서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이 뜨거운 감자가 되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처럼 합리적인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자기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 뜨거운 감자를 어떻게든 처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재조정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그 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그 흐름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 문장이 이 이론의 핵심적인 행동 변화를 딱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현금은 덜 가지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가치를 보전해주거나 아니면 심지어 더 불려줄 수 있는 다른 자산들로 눈을 돌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자를 주는 채권이라던가 배당이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주식, 아니면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들 말이에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아주 직관적이죠? 정말 중요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현금을 가지려는 수요, 즉 화폐 수요를 줄입니다. 여기 화살표가 아래로 강력하게 향하고 있죠? 그럼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나요? 네, 바로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이나 금융 자산 쪽으로 쫙 이동합니다. 이 자산들에 대한 수요는 반대로 강력하게 증가하는 거죠. 바로 이 자산 배분의 변화, 이게 바로 먼델-토빈 효과의 출발점입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같은 개인들의 움직임을 봤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런 개인들의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경제 전체에는 과연 어떤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자본 축적과 실질 이자율 하락이라는 현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더 많이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기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리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뜻이죠. 그럼 기업들은 그 돈으로 뭘 할까요?
당연히 공장을 더 짓고 새로운 기계를 사고 연구 개발에 투자하고 그러겠죠. 바로 이 과정이 경제 전체의 자본의 양을 늘리는 자본 축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개인들의 현금 탈출이 기업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이제 마지막 연결고리입니다. 그럼 실질이자율은 왜 떨어질까요? 경제학 원론 시간으로 잠깐 돌아가 볼까요? 자본, 즉 기계나 공장이 점점 더 많아져요. 그러면 추가로 기계 한 대를 더 들여놨을 때 얻는 추가적인 이익, 즉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점점 줄어들겠죠? 왜? 자본이 그만큼 흔해지니까요. 그리고 이자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자본을 빌리는 데 대한 가격이잖아요. 자본의 수익성, 즉 한계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자본을 빌리는 가격인 실질이자율도 자연스럽게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먼델토빈 효과의 최종 결론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불씨가 결국 자본 축적을 거쳐서 실질 이자율 하락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 이 간단하면서도 아주 강력한 인과관계, 시험의 단골 출제 포인트니까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정신없이 달려왔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을 위한 시간이죠.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는 눈하고 귀를 더 활짝 열고 집중, 또 집중해 주세요. 이것만 기억하면 먼델토빈 효과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슬라이드, 이게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인과관계의 흐름은 그냥 통째로 머리에 박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해볼게요. 시작! 첫째, 인플레이션이 오른다. 그럼 어떻게 되죠? 둘째, 사람들이 현금을 싫어하니까 화폐 수요는 감소.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요? 셋째, 자산시장으로 가서 자산 수요는 증가. 자, 그럼 기업들은 신나서 투자를 늘리니까 넷째, 자본 축적이 촉진되고 마지막으로 자본이 많아지고 흔해지니까 그렇죠. 다섯째, 실질이자율은 하락한다. 이 5단계, 이 흐름 그냥 머릿속에 사진 한 장 딱 찍어두세요. 그럼 도대체 이 이론이 왜 중요할까요? 바로 이런 정책적 의미 때문입니다. 첫째, 인플레이션은 무조건 나쁜 거야 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죠. 둘째, 인플레이션이라는 명목 변수가 어떻게 실질이자율이라는 실물 변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경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독이라고만 생각했던 높은 인플레이션이 어쩌면 경제 성장을 위한 약이 될 수도 있다는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도발적인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오늘 배운 내용 솔직히 쉽지만은 않았죠. 저도 압니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가끔 진짜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하나씩 정복해 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 짱 박사가 언제나 여러분 옆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하는 부분이나 이건 좀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질문하는 용기가 여러분을 합격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그럴 땐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세요. 거기엔 이미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있고 또 아주 유능하고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저 짱박사가 여러분의 질문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려운 개념 정복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내용 분명히 여러분의 합격에 아주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지치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만나서 함께 성장합시다. 여러분 파이팅입니다.